흑사병의 도래, 죽고 싶거든 목욕해라. 14세기에서 15세기. 하지만 13세기에 유럽에서의 공중 목욕탕의 인기도 한때의 유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인은 썬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의 창궐이었다. 문제의 질병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14세기 중반 불과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2,500만 명이 사망할 정도였다. 희생자의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 따위에 부어오른 검은 종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아시아에서 발생해 쥐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다. 보통 환자들은 종기가 생기면 사흘 만에 죽었고, 어떤 종기는 림프절이 부어올라 사과만큼 커졌다. 어찌나 사망자 수가 많은지 사람을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아 매장했음에도 프랑스의 아비뇽 같은 곳은 더 이상 매장용 토지가 없어 강가에 버리는 일이 빈번해져서 교황의 골치를 썩이기도 했다. 1348년 프랑스의 필립 6세는 의학부 교수들에게 지시하여 역병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 필립 6세, 발병의 원인을 어서 알아내도록. 그런데 이 당시 교수들이 밝힌 원인이 조금은 골 때린다. 돌팔이. 최근 갑자기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앞만 봐도 그게 원인이 아닐까요? 사람 피부가 물과 접촉을 하면 모공을 통해 쉽게 나쁜 물질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경로로 역병이 옮아가는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이후 수백 년 넘도록 먹혀들어 유럽에서는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게 된다. 죽기 싫으면 제발 목욕 좀 하지 말어. 때문에 16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많은 목욕탕이 폐쇄되고 만다. 특히 모공을 통해 물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는 믿음은 나쁜 것이 물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혹시나 목욕물에 떠다니는 정자 때문에 임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까지 생기게 된다. 또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영향을 주어 행여 해로운 공기가 피부 모공 속으로 침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촘촘하게 짠 재질의 옷감이 크게 인기를 누리게 된다. 18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역병이 거의 해마다 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공괴담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평생 씻지 않았던 근대 유럽인들의 모습. 16세기에서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의 불평. 1576년 이탈리아의 음악가 카르다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몸에 벼룩과 이가 득실거리고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발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는데 다 참을 수 있어도 입냄새만큼은 못 참겠다. 독일 화가가 그린 귀족 부인의 이 잡는 모습. 17세기 독일 화가 네처는 자녀와 집에 함께 사는 어느 부잣집 여인을 그렸다. 어머님의 보살핌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부티가 흐르는 방의 뒤편에 하녀가 보이고 한가운데 화려한 우단과 비단 의상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있다. 그런데 여인은 온폭한 손으로 빗을 쥐고 아들의 머리에서 이를 찾고 있다. 사실 이런 장면은 17세기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당시 아이, 어른, 특권층, 빈민층 가리지 않고 모두 이 벼룩 따위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이었지만 옷을 벗기면 1년 내내 씻지 않는 몸뚱이가 있었던 것이다. 여관은 이불만 깨끗하면 됐다. 16, 17세기의 여행기를 보면 여행자들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물의 사용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여관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불의 상태와 빈대의 서식 유무였다. 물 좀 안 나오면 어때? 이불만 깨끗하면 되지. 1592년 독일로 여행을 떠난 영국인 여행가 모리스는 어느 마을에 여인 속에 들려 하인이 내민 이불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따졌다. 이거 이불이 더러워 보이는데?
그럴 리가요. 최근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은 90살 먹은 노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아주 깨끗한 거라고요. 한편 그 무렵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동네로 소문난 곳은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주택가였는데 다른 곳보다 청소 상태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막상 만난 네덜란드인과 스위스인들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세상에 이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법이 절대 없다. 그토록 씻기 싫어한다는 프랑스 놈들도 음식 먹을 때만큼은 손을 씻는데 어쩔 수 없이 세수를 해야 했던 프랑스 공주. 1705년 8월 어느 더운 날 프랑스에서 독일 태생의 팔라틴 공주는 먼지가 풀풀 나는 도로를 오랫동안 마차를 타고 달려 마를리에 있는 왕궁에 도착했다. 팔라틴 공주. 아, 더워 죽겠어. 도착해보니 공주는 땀이 흥건했고 화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땀에 젖은 몸은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더러워진 얼굴은 가릴 만한 천 같은 것이 없어서 당시 공주는 마치 회색 가면을 쓴 듯했다. 아, 짜증나. 먼지가 내 얼굴을 죄다 덮었어. 결국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짓을 공주는 해야만 했는데 공주는 이 일이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될 거라 생각하여 편지에도 썼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세수를 해야만 했어요. 얼굴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거든요. 당시 마를리궁 정원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쳤지만 그곳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프랑스 왕실 사람들은 팔라틴 공주처럼 아주 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부가 물에 젖는 것을 피해왔던 것이다. 오직 맵시 있는 외양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인들은 옷 속의 더러운 몸을 우아한 겉모습으로 끊임없이 변장하고 있었다. 암내를 자랑하고 다니던 루이 13세. 깔끔 떨기로 유명한 프랑스 궁정에서 국왕은 하루 3벌씩 옷을 갈아입고 궁정의 귀족들은 체취를 감추기 위해 틈틈이 향수를 뿌렸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목욕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으니 프랑스의 앙리 4세는 채취로 악명이 높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루이 13세, 에헴. 한술 더 떠 루이 13세는 채취를 자랑스럽게 여겨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은 선왕을 닮아 겨드랑이 냄새가 심한 거야.